자, 여러분,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녕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런저런 짧은 소식들이 있어가지고 한 대 쫙 모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페이 아이디에 관한 것인데요. 이 크레이그 듀잇, 리플사의 개발자죠. 정확히는 생산부서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만든 플랫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페이 버너라는 것입니다. 지불 관련된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페이 아이디를 만들고 싶은 사람은 이 페이 버너를 통해서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었고요. 자, 이 페이 아이디 오늘 컨퍼런스를 시작했습니다. 리플사가 주최를 하면서 이제 컨퍼런스가 시작된 것인데 여러 사람들이 지금 시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빵형이 또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짧게 나온 발표 중에 한 가지가 이 빵형이 이야기하기를 리플사가 지불과 평등을 위한 강좌를 위해서 100만 달러를 기부를 한다. 자, 지불과 평등을 위한 강좌가 어떤 것이 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래도 이 페이 아이디에 관련된 지불 시스템이나 개발에 관련된 강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리플사 또 100만 달러를 기부를 하는 이 통 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 돈 좀 우리도 좀 주지 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페이 아이디 컨퍼런스뿐만 아니라 머니 2020도 꾸준히 열리고 있습니다. 자, 다만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이제 행사가 열리게 되는데요. 리플사의 대표로 말잔 델라틴 씨가 머니 2020에서 강연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브라질 및 여러 송금모가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신나게 했었던 이 말잔 델라틴 씨인데요. 이번에도 좀 기분 좋은 정보들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마다 혹은 비트코인이 큰 변동성을 보일 때마다 이상하게 유독 XRP만 가격상에서 오류가 나곤 하는데요. 자, 코인베이스 같죠? 코인베이스 상에서 XRP 가격이 막 7,000불대까지 올라갔었던 그런 오류가 또 나왔었다라고 합니다. So it's 11 p.m. Pacific Standard Time, and yet again I was logged out of my Coinbase Pro account for whatever reason. Nothing too crazy with the order book, but darn if that chart doesn't look different. 자, 별건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이 코인베이스 프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로그아웃 당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오더북 같은 경우는 정상인데 가격표가 좀 이상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XRP에 관련된 음모론 중에 하나가 이제 XRP 가격을 누르고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죠. 자, 물론 이런 누르고 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작년이었었나요? CTO가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제가 참고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건데 이렇게 암호화폐들 시세 같은 거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큰 거래소들, 바이낸스라든지 코인베이스 이런 데서 이제 가격 변동이 일어나면은 작은 거래소들이 따라갑니다. 수면 위에 중앙에 물방울을 딱 떨어뜨리면은 쫙 퍼지지요. 그런 식으로 큰 거래소가 이 전체적인 암호화폐 거래를, 그 가격을 이끈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었기 때문에 저는 이 XRP 가격을 누른다, 누르지 않는다에 대해서는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확실히 모르거든요. 차트를 보시는 분들께서도 어떤 사람은 누르는 것 같기도 하다, 어떤 분들은 이제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고래들이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세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만약에 누른다라고 하면은 이 큰 거래소들 있죠. 바이낸스라든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코인베이스 등등 큰 거래소를 중심으로 이렇게 가격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트맥스를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러고 보니까. 자, 아무튼 그런 일도 있었고 다시 한번 오류가 났었는데 뭐 이 정도 가격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은 한 50센트까지만 올라가줘도 얼마나 좋을까. 그 정도만 돼도 탈출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탈출할 수 있으니까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일단은 50센트 가서 사람들 이제 이렇게 갇힌 물고기들 좀 풀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리플넷 클라우드에 관련된 트윗이 올라와가지고 잠깐 어떤 내용인지 보려고 합니다. 이 트윗 상에서는 지난 6개월 동안 80%의 리플넷 고객들이 리플넷 클라우드를 선택했다라고 나왔는데요. 제 블로그 글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지난 6개월 동안 새롭게 리플넷에 들어온 회사들 중에 80%가 리플넷 클라우드에 가입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전체 고객 중에 80%가 아니라 최근에 들어온 고객들 중에 80%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리플넷 지불 중에 30%가 실제로 클라우드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리플넷 클라우드를 도입한 그런 리플사의 고객들 중에 머니그램이 있다는 것을 제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는데요. 자, 최근에 ODL과 머니그램 어떤 관계가 진행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한 그런 상황입니다.
모델 볼륨을 살펴보시면은 전혀 반등의 기미가 보여지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V자 반등을 그리면서 다시 한번 신나게 ODL 관련된 송금이 올라가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여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잠시 ODL 사용을 거의 멈추다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볼륨만 봤을 때는 굉장히 참담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화가 있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제 빵형이 리플 드랍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다시피 ODL은 아직까지도 리플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추가가 될 송금러들과 함께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쩌면은 이런 식으로 ODL 관련된 볼륨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시기상으로 머니그램이 리플넷 클라우드를 활용하면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어떤 설명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빨랑빨랑 사람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코일에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코일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마이크로 페이먼트 플랫폼이죠. 보통 이것이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느냐, 이 코일에 가입된 소비자가 마찬가지로 코일에 가입된 웹사이트라든지 창작물을 감상하거나 글을 읽게 되면 자동적으로 XRP로 후원을 하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최근에는 해커톤에 참여를 했었던 개발자가 이 페이 트래커라는 것을 개발을 해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코일을 사용하게 됐을 때 어느 사이트에 어느 정도까지 있었는지, 그러니까 후원을 어느 정도 했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하고요.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이 사이트에 머물렀다, 예를 들어 XRP 2개만큼 머물렀다, 3개만큼 머물렀다 하면은 이렇게 알림을 주는 그런 기능도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트래커 같은 경우는 웹 브라우저 익스텐션 기능으로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라고 하네요. 자, 부디 코일도 하루빨리 발전을 해가지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 대중화된 사이트에서 사용될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자, 그 다음에는 리플사의 공동 창립자 중에 한 명인 크리스 랄슨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디지털 화폐 전쟁에서 이제 지고 있다. 그래서 패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2017년과 2018년 사기성 IC와의 전쟁이 한창이었다면 지금은 국가 간 디지털 화폐 전쟁의 시대다. 안타깝게도 미국은 중국과의 디지털 화폐 전쟁에서 뒤처지고 있다. 관리감독 기관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류 코인만 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기사 부분만 봤을 때는 이 무슨 말인지 자세하게는 이해를 못했었는데, 자, 리플사가 올린 크리스 랄슨의 인터뷰 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한 부분을 통째로 보게 되면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 어디랑 인터뷰를 했느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폴 비그나라는 사람과 인터뷰를 한 것인데요. 리플사가 2분에 가까운 영상을 올렸으나 제가 이것을 재생하지 않고 여러분들께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는지 요약을 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크리스 랄슨이 보기에 중국이 굉장히 강력하게 블록체인 기술 도입 및 디지털 지불에 힘을 쓰고 있다. 미국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이 중국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뒤처지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같은 경우 정부 차원에서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최근 발표만 봐도 중국 같은 경우 무려 1조 4천억 달러를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투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불도 여기에 한 부분으로 포함될 수가 있겠다. 최근 중국 같은 경우 홍콩을 집어삼킴으로써 2개의 글로벌 금융센터를 장악하게 될 것이고, 미국은 그에 비해서 하나밖에는 없다. 미국은 ICO 스캠 전쟁에서 승리했으나 그 후에는 중국과의 경쟁에 대비해야만 한다. 근데 또 미국 규제 관계자들은 오히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자유롭게 풀어주면서,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증권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오히려 중국과 중국 채굴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모양새가 되어버렸다. 내가 봤을 때 그것은 실수였다. 우리는 기술 냉전에 돌입했으며 규제 관계자들은 미국에 직접적으로 이루어올 수 있는 프로젝트들에 대한 규제의 확실성과 또한 더 나아가서 다음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작년에 중국 같은 경우 시진핑이 국가 차원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독려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그 후에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여러가지 블록체인 기술 발전은 물론 비체인이라든지 체인링크 같은 그런 기술들을 도입함으로써 여러가지 면에서 발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그에 비해서는 상당히 뒤처졌다라고 크리스 랄슨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시끌시끌한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대선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이 없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정말로 이런 식으로 기술에서 뒤처지게 되면은 미래 패권 경쟁에서 크게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죠.
자, 그리고 조만간에 중국의 디지털 화폐 발행이 되겠죠. 발행이 되기는 할 텐데 중국이 강력하게 원하는 것은 이 달러를 몰아내고 중국의 위안화를 국제 기축통화로 자리 잡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처럼 중국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과연 몇 개의 나라가 중국이 독자적으로 중앙 집권적으로 관리를 하는 그런 위안화, 디지털 위안화를 도입하게 될지는 의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이야기가 3000% 빠지고 있는데 리플사와 XRP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짓고요. 자, 시간이 지날수록 디지털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리플사가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는 만큼 XRP도 그 뒤를 잘 따라가 줄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짧은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 싶으시면은 그래도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토마토밭에 물주기 오늘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도와주시는 분들 덕분에 이 채널은 특히 XRP 방송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불금 되시기를 바랍니다.